안녕하세요, 달동파파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 내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살 예전 한국 나이 기준으로 첫째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갖기로 와이프와 상의하고 노력한 지 한 달 만에 소중한 생명과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성공을 위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엽산을 복용했습니다. 와이프와 저 모두 복용을 했고요. 와이프는 추가적으로 비타민 D, 오메가3 등을 먹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산부인과에 가셔서 허용 가능한 영양제를 직접 확인하시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배란일에 맞춰서 관계 갖기입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자가 나오는 배란일에 맞춰서 부부가 만나는 것이 정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배란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문제여서 배란 테스트기를 구입하여 와이프의 배란일을 추정하였습니다. 배란 테스트기는 약국이나 쿠팡에서 판매합니다. 배란 테스트기를 했을 때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크를 찍고 다시 낮아지는 그 기간을 파악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째 때는 첫 번째 도전을 하고 임신에 실패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 검사를 하여 다음 날짜를 추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란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부가 꼭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협조하셔야 해요. 정작 배란 시기가 되었는데도 남자분께서 직장 일이나 회식, 피곤함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만남을 피한다면 소중한 한 달을 날리고 또 다음 달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와이프가 배태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남편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당 기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서 갖기로 했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달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남을 가진 후에 여성분은 바로 씻지 말고 잠시 누워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자가 흘러내리지 않고 충분히 몸에 머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사소하고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예비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가 만남을 가졌다면 착상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어탕을 원래 좋아하고 추어탕이 착상에 좋다는 말이 있어 자주 챙겨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굴, 미역, 시금치, 부추 등이 좋다는 말이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본인 입맛에 맞는 것을 즐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착상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패턴은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라 밤 10시, 11시에는 잠이 들고 직장 모두 낮에 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퇴근이 빨라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나님의 스트레스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호르몬이 가장 왕성히 분비되고 몸의 소중한 휴식 재충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비 아빠인 남자분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힘이 혈액순환에서 나오므로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박동과 혈액순환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의 힘이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와이프의 배란일에 맞춰 하루에 한 번이나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잦은 만남에도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남성의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로 비뇨기과에 가서 본인 정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첫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와이프와 상의해서 엽산도 먹고 다음 한 일이 비뇨기과를 가서 정자 검사를 받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 건강한데 내가 왜 검사를 받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본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를 고치고 노력하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초조함을 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 경험이 있으시거나 장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분들의 심정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하실 겁니다. 저희도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할 때 생각해보면 한 달, 두 달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엄청 초조해졌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이 계속 안 될까봐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서도 토닥거려 줬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원래 임신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확률 자체가 낮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해서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8달에서 10달 동안 안 되는 것이 확률상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임신 확률 자체가 매우 낮고 임신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한 달 만에 한 번만에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와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이고 여유로움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말이 쉽죠. 받기 싫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규칙적인 생활하시기를 추천드린 겁니다. 사소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뭔가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초저녁에 부부가 같이 바람 쐬며 산책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면서 일찍 주무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엽산과 영양제를 복용하라. 배란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책상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자. 남자분들 유산소 운동 꼭 하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검사하는 것도 좋다. 초조함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씩 여성의 나이를 임신과 관련지어 난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료 보러 온 환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적어도 잘 안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생각에 빠져서 문제를 키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의 정자도 정자수, 운동량, 정자의 변형률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많으며 특히 흡연과 음주, 운동량 등 이러한 것들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과 나이를 상관관계 지을 시간에 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 생명이 간절한 부부들에게 꼭 축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임신 중에서도 딸을 갖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했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공했으니 나중에 시간 되면 재미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빗소리 들으러 가족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빗소리로 담아보려고요. 비오는 아침 바닥이랑 내 앞에 좀 물 조심. 이쪽으로 조심하고 부딪히는 거. 저기 있어.